새롭게 시작한다는 희망도 넘실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내각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있습니다. 내각 특검을 비롯한 3특검이 서로 경쟁하듯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발 미국과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등 다양한 압박도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의 주요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캠핑의 여왕, 웰빙의 대표주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분 국회 농성 이제 끝나셨죠? 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되자마자 이런 식의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면서 다른 방법의 저항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대표 선거 나오시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새로운 저항의 뻘짓을 하실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경원 의원 한번 털어볼까요? 네, 먼저 나경원을 소개합니다. 1963년 겨울 서울 노량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수료했습니다. 1988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를 했던 캠퍼스 커플 김재호 판사와 결혼했고요. 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선후배 동기들이랑 합숙을 하면서 그 당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고시반의 대장이 당시 윤석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하게 인연을 이어왔다고 하고요. 이후 판사로 재직을 하다가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판사직을 그만두고 대선 전국에 이회창 후보 여성특보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5선의 고지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 유력 여성 정치인입니다. 네, 유력 정치인 나경원.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비리비리 나경원의 엄마 찬스입니다. 야위고 연약하다 할 때 비리비리는 아니고요. 정말 온갖 비리 혐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호를 비리비리 나경원 선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딸 다운 증후군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2011년 5월 나경원이 성신여대에 특강을 하러 갔다가 그날 총장한테 성신여대같이 큰 학교에 왜 장애인 전형이 없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보통 대학에 새로운 전형이 생기려면 3년 전쯤에는 이게 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신여대는 나경원이 질문한 3개월 후에 장애인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경원의 딸이 지원을 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없던 전형이 그냥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입시 면접이었는데요. 당시에 딸이 면접에 참석해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의 딸이 그 당시에 총 21명의 지원자 중에 성적은 꼴찌였는데 면접에서 3명의 교수가 98점 만점에 가깝게 주는 바람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실기에 필요한 기자재, CD 플레이어를 본인이 지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와서 당시에 면접을 25분간 중단시키고 면접관들이 직접 CD 플레이어까지 갖다 줘 가면서 실기를 본 거예요. 이것도 이제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나경원은 장애인의 딸이 받은 거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2심 모두 뉴스타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요.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 딸과 관련해서 성적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4학년 때까지 성적이 총 8번에 걸쳐서 정정이 됐는데 어떤 건 보면 D0에서 A+까지 급격하게 수정이 된 게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입학한 다른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 정정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거 나경원 딸을 위한 대학 차원의 성적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나경원 의원도 문제지만 성신여대도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의 엄마 찬스는 아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나경원 아들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예일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당시 법상 미성년자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다 판사 출신의 판사인데 이런 법 몰랐다라고 하면서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열리는 과학 경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서 연구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연구를 했다. 그게 아무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친분이 있는 예. 서울대 모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고등학생 신분인 아들이 우리나라의 국립대 일종의 국가기관인 서울대 실험실에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 이 실험으로 포스터 논문 제1저자가 됐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로 입상을 합니다. 예. 그 덕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하게 됐고 이걸 총체적으로 스펙을 삼아서 예일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원래 장비를 사용하는 뭐 규정도 있고 비용도 내게 돼 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엄마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서럽습니다. 이 금방 하신 멘트가 이번에 김민석 총리 얘기하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숨 쉬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도 똑같이 자녀 통장 예금 문제도 아이고. 있습니다. 2011년 재산 신고를 보면 당시 10대 초반인 아들 통장에 3,300만 원, 10대 후반 딸의 통장에는 1,500만 원 예금이 신고돼 있고요. 2019년 둘 다 20대일 때인데 아들은 1억 1,680만 원, 딸은 6,500만 원 넘게 신고가 됐습니다. 주진우 아들 뺨치는 통장 금액이죠. 특히 이 아들의 경우에는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예일대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둘 다 1년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 유학 비용만 수억 원이 들 텐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탈감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 나경원이 조국 딸 논문 뭐 저자 문제라든지 굉장히 가장 물고 뜯은 대표 주자였는데 본인은 내로남불처럼 본인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조국 검증하듯이 나경원 딸아들도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좀 심하게 한번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었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이분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 네. 다. 아, 참.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비리비리 나경원의 가족 비리입니다. 나경원의 아버지 나채성 씨는 네. 홍신 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소유한 홍신학원의 설립자입니다. 사학재단 대표인 거죠. 나경원 의원도 10년 이상 이 홍신학원의 이사, 감사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홍신학원 초대 이사장은 나경원의 외할아버지고요. 초창기 대표이사는 나경원의 외삼촌과 엄마, 또 이 어머니께서는 22년간 홍신유치원 원장, 또 나경원의 동생은 홍신유치원 교사, 사촌은 화곡고 영어교사, 또 다른 사촌은 화곡중 행정실 직원, 사촌 동생의 남편은 화곡고등학교 행정실장 등등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홍신학원에 비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작게는 행정실 직원 수 부풀리기, 예. 인건비 부풀리기, 청소용품비 부풀리기, 정말 또 참. 조금 더 하면 학부모회 불법 찬조금 모금, 학교 수련 행사 금품 향응 수수, 학교 비품 예산 학생들에게 충당시키기, 불량교사 채용 등등의 문제 있었고요. 버라이어티하네 그냥. 네. 그리고 홍신유치원 건물 임대 특혜 문제도 예.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거는 16대 국회에서 이 학교에 대한 감사 자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행정실장이 5년치 회계장부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뭐 감출 게 많았나 보죠. 그런 게 말입니다. 또 이 홍신학원은 근데 그 태우는 건 범죄 행위는 아닌가요?
범죄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예. 그 당시에 원래 나경원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는데 이사장에서 물러나기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본인 가족들의 소유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홍신학원이 매년 수억 원대, 누적하면 수십억 원대의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오랜 동안 유명합니다.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일정 비율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돈인데요. 그렇죠. 이걸 학교가 내지 않으면 나라 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세로 쓰이는 거죠. 2022년을 보면 화곡중과 화곡고등학교가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각각 1.2%, 3.6%밖에 안 냈고요. 2023년에도 2.2, 3.5%만 납부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받으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책임은 회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안 낸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다 내는 학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명한 적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내는 학교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이화학원의 경우에는 연간 20억 원의 법정 부담금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요. 고려중앙학원, 카톨릭재단, 단국학원, 덕성학원, 한양학원 등 유수의 학원들은 100%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경원 아들 딸이 어떻게 그렇게 20대에 돈이 많을까 싶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알뜰살뜰 잘 챙겨준 덕분이군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이 사학법 개정 대단히 반대 많이 했잖아요. 네네. 막 다 그 이유가 장외투쟁하고 있군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다 자기들의 입속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나경원의 비리비리 의혹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비리비리. 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가 있습니다. 예. 나라에서 연간 30억 원이나 지원을 받는 제법 큰 기구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여기 회장을 5년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퇴임을 하면서 내부 추천으로 나경원의 딸이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당시에 학과장이었던 네. 그래서 그 특혜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병우 교수의 경우에는 평창 스페셜 올림픽 당시에 개회식 폐막식 예술 감독을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법인화 지원 예산으로 받은 10억 원을 신사옥 짓는 데 사용한 점, 또 28명이나 지원한 직원 채용 공고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 제끼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의 선배의 딸을 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다 소개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나경원 비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 비리비리 쪽을 팔 수 있는 또 길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키워드는 또 뭡니까? 네, 비리비리 나경원에 이은 다음 키워드는 토착외구 나배경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토착외구. 네. 친일 발언으로 아주 논란이 많았지요. 네, 나경원 의원 초선 때부터 이 예. 친일 딱지 늘 따라다녔습니다. 맞습니다. 2004년 예. 주한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 열렸는데 여기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때 뭐 나경원만 간 게 아니어서 꼭 집어 나경원이 좀 억울할 수는 있긴 한데요. 2011년에 나경원 의원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이 과거의 참석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나경원은 나 사실 그때 행사 내용 모르고 참석했다가 나중에야 알고 그대로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기자가 이거 오늘 무슨 행사인지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에 나경원이 저 자위대 뭐 이렇게 대답한 네. 영상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욕 더 많이 먹으셨고요. 또 2019년 때 일을 좀 살펴보면 보훈처가 당시에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후에 만약에 친일 행각이 있으면 그 서훈을 취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거에 나경원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막말을 시전했는데요.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거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민특위라면 그 친일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 곳인데 그렇죠. 그것이 국민을 분열시켰다. 네. 아주 악의적인 역사 왜곡인데요,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정치권에서도 예. 뭐 국민을 분열시킨 건 반민특위가 아니라 친일파들이었고 그렇죠. 예. 실패한 반민특위가 나경원과 같은 국적불명의 괴물을 낳았다. 토착외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이어졌습니다. 또 더 어이없는 거는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나경원 의원이
해명을 한답시고 사실 제가 말한 건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습니다. 반문재인 특위였습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우리 그 바이든 날림은 기억하시죠? 예. 그거보다 훨씬 전에 나경원 의원이 국민 청각 테스트를 2019년 때부터 하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참 그 노아베 운동이 뜨겁게 진행될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아베 전 총리가 예. 대한민국 수출 통제 조치 취하는 바람에 전 국민적으로 반일 감정이 강화됐었고 노아베 운동까지 벌어졌던 해입니다. 근데 그때 나경원의 망언은 또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탓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일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드디어 나경원이 본심을 털어놨다라고 하면서 나경원과 아베를 합성해서 나베경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뭐 나경원 의원이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토착 외국어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비리 나베 경원이네요. 비리비리 나베.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비리비리 나베 다음에 빠루 경원입니다. 빠루. 그것도 2019년도쯤이었죠. 네, 그 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인데요. 빠루 사건 먼저 네.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유명하죠. 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이제 지정을 하려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6탄 저지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폭행, 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고요.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과정에서 빠루를 집어드는 장면을 사진이 딱 포착을 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뺏은 거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저 장면이다. 네, 국회의 폭력성과 후진성을 강하게 각인시켜준 장면이 돼버렸습니다. 네, 정말 강렬한 모습이었죠. 동물국회의 상징 네, 빠루. 네. 좀 또 표정도 되게 비장하게 집어 들으셔가지고. 네, 그 이후 아주 국민 밉상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당시에 나경원 의원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7명 고발 조치됐는데요. 특히 국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은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1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벌금형 받을까봐 그랬는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좀 취소해달라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죠. 이 사실을 한동훈이 폭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째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나경원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제 문제만 얘기한 겁니까? 네. 엄청 그 생각이 납니다. 발끈했던 모습 네. 기억이 아무튼 납니다. 일반인 같으면 지금 대법 판결이 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요. 이 재판도 공소 취소도 청탁 문제도 제대로 결론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비리 의혹이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고발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있는데, 예. 이것도 제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정치인 나경원은 또 오늘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별명이 또 나가티브도 있습니다. 나가티브. 예, 뭐 긍정적인 대안을 그쵸. 제시하기보다 말만 하면 전부 다 네거티브만 일삼으니까 그냥 나가티브가 됐는데 참 별명 맞습니다. 비리비리 아베 경원 나가티브 경원 빠루 경원 참 많습니다. 비리비리 빠루 나베.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바로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과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